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52페이지 5장 유체의 동수역학입니다. 네. 거기 동수역학 밑에 보시면 동수역학이란 물이 유동할 때 발생되는 법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정수역학은 정지하고 있는 어떤 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동수역학은 물이 움직일 때 발생되는 어떤 법칙들을 연구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나오는 동수역학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들이 2차 시험에도 연관이 많이 되고 또 중요한 공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일 먼저 보면 유선과 유적선, 유맥선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별거는 없어요. 그냥 용어가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자, 유동하는 육체의 각 점에서 속도 벡터의 방향이 접선 방향이 되도록 그은 곡선이 유선이다. 자, 또 흐르는 유체에서의 각 점의 접선 방향이 유체의 운동 방향과 일치하도록 그어지는 선이 유선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흐름선이다. 밑에 제가 정의를 몇 개 다뤄놨는데요. 특별히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유선이 뭐냐? 만약에 이런 관이 있다면 최초의 어떤 하나 입자가 어떠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요것이 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선. 요게 유선이고, 자, 그때 밑에 보시면 2번에 유적선이 있습니다. 유적선은 하나의 유체 입자가 일정 시간 동안 흘러간 경로, 정상류인 경우 유선과 유적선은 일치한다. 즉, 유적선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선과 유적선은 결국은 같은 개념이고, 이거는 시간의 경과라는 부분만 추가된 거다. 유선과 유적선은 그 차이만 보시면 될 거고, 자, 유관은 유선으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관이다. 이 유선이 여기도 흘러가지만 여기에도 흘러가고 이쪽에도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겠죠. 이 흘러가는 이것들을 전부 다발을 묶어 본다면 이것이 유관이라는 얘기죠. 이게 유관. 자, 이건 그냥 용어가 앞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시는 거고, 깊이 보실 내용은 아닙니다. 깊이 보실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2번. 유체의 유동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객관식 문제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정상류와 비정상류가 있죠. 정상류와 비정상류. 자, 정상류와 비정상류의 차이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시간 t로 쓰는데 시간이 지났다.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이 경과했을 때 만약에 정상류라면 어떻게 될 거냐? 정상류라고 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속도가 역시 변하지 않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지 않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정상류입니다. 정상류. 자, 그럼 비정상류는 다 똑같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온도, 속도, 밀도, 압력이 변하는 흐름이죠. 변하는 흐름. 이것이 비정상류입니다. 정상류와 비정상류. 구분 간단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나 변하지 않느냐. 근데 정상류는 모두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두 변하지 않는 거고, 비정상류는 하나라도 변한다면, 온도, 속도, 밀도, 압력이 하나라도 변하는 경우는
비정상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객관식에서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고, 뭐 깊이 들어가실 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이제는 정상류와 비정상류가 있습니다. 자, 정상류와 비정상류의 구분은 우리가 등속류와 비등속류, 등속류와 비등속류. 자, 정상류와 비정상류는 시간의 경과인데 등속류와 비등속류는 거리입니다.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 등속류는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비등속류는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흐름이 비등속류다. 정상류와 비정상류, 등속류와 비등속류가 어떻게 문제에 나오느냐. 자, 밑에 보시면 3번에 유체의 유동 형태 정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정상 등속 유동이 있죠. 그 기호와 말과 기호가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객관식에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정상 등속류 맞나요? 그죠? 자, 2번 보시면 정상 비등속류 맞죠? 3번 보시면 비정상 등속류 맞죠? 4번 비정상 비등속류 그렇죠?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자, 뭐 객관식 문제로 간단히 한번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뭐 간단히 풀어보면, 자, 정상류와 비정상류의 구별은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가능한가?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죠? 이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자, 유체가 점성과 압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아니죠. 자, 답은 보시면 유체의 흐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네. 자, 정상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정상류를 가번 유체의 흐름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하는 흐름이다. 변하면 비정상류, 그렇죠? 근데 나번 보시면 유체 흐름 특성이 모든 점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이다. 나번이 정상류 맞네요. 자, 뭐 이렇게 간단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유체 흐름이 나오죠. 이 유체 흐름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측류, 난류, 전이 영역 또는 임계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측류는 유체의 규칙적인 흐름, 즉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는 것으로 난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 난류는 유체의 불규칙적인 흐름, 즉 어지럽고 불안정하게 흐르는 것이다. 자, 전이 영역, 측류와 난류 사이의 흐름, 즉 난류에서 측류 또는 측류에서 난류로 바뀔 때 측류인지 난류인지 불분명한 흐름이 전이 영역이다. 우리가 만약에 배관대에 밸브를 개폐밸브를 열면 처음에 열었을 때 분명히 얘가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이쪽은 난류, 그렇죠? 난류. 이쪽은 전이 영역 또는 임계 영역 또는 천이 영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가지런한 흐름 측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가 나옵니다. 레이놀드 수. 자, 레이놀드 수는 연관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이놀드 수. 우선 지금
먼저 교재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갈까요? 자, 관내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구분해주는 정량적인 수치다.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점성에 의한 힘이 측류가 될 수 있도록 작용하며, 그죠? 점성은 측류가 될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흐르는 데 있어서. 그런데 관성,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은 난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가 네이놀즈 수이다. 또한 네이놀즈 수는 무단위의 수치고, 즉 무차원 수이므로 어떤 단위로부터 계산하여도 동일한 값이 산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놀즈 넘버. 네이놀즈 수는 우선은 절대 점도 분해, 배관의 직경, 유속, 그 다음에 밀도로입니다. 제가 이 유속을 이렇게 U자라는 표현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물론 유속을 V자로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U자가 좀 더 익숙한 상태여서 U자로 쓸 거니까 어쨌든 유속은 뭐 U나 V로 동시에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네이놀즈 넘버는 절대 점도, 그렇죠? 절대 점도 뮤, 그렇죠? 뮤분의 배관의 직경 곱하기 유속 곱하기 밀도다.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경과 유속과 밀도는 관성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관성력. 절대 점도는 점성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다 이거죠. 네. 이것이 네이놀즈 넘버다. 잘 보시면 관성력이라는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힘이에요. 그러면 직경, 배관이 얼마나 크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 유체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관성력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이 인자들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이렇게 뭐 많이 외우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고, 절대 점도라는 건 어떤 점성계수, 우리가 기본이 되는 점성계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 점도를 또 점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요거를 한번 단위로 한번 써보면요. 배관의 직경 미터 곱하기 유속은 미터 퍼 세크 곱하기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의 단위죠. 자, 절대 점성계수, 절대 점도의 단위는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자주 써먹는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얘를 일단 끌어옵니다. 어떻게 끌어오냐? 이 단위로 소거를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소거를. 소거 해보시면, 자, 소거할 때 여기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보면, 아, 이건 제곱미터 이렇게 되네. 그렇죠? 여기 두 개를 정리해보면,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 요거 소거되고, 요거 1승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남은 거 뭡니까? 자, 앞부분 남은 거 킬로그램 남았네요. 아, 킬로그램 남았고, 퍼. 뒷부분 남은 거, 아, 미터, 세크. 그러고 보니까 이 단위가 절대점도의 단위죠. 그렇죠. 절대점도의 단위가 만약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차피 네이놀즈 넘버의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점도분의 du, 노라는 이 공식을 암기해서 단위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절대점도의 단위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써주면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소거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건 뭐다? 아, 무차원 수구나. 단위가 없는 무차원 수라는 것만 남은 거죠. 네이놀즈 넘버.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네이놀즈 넘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더 있죠. 자, 네이놀즈 넘버는 절대 점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동점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점도인 뉴, 동점도 분해. 동점도가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동점도는 이미 유체의 밀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밀도가 의미가 없어져서 직경과 유속만의 어떤 관성력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동점도분의 배관의 직경 곱하기
유속으로서 레이놀즈 넘버를 또 구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이다. 자, 얘도 단위 한번 써보죠. 단위 써보면 자, 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 그죠? 그러면 동점도의 단위는 이건 눈에 확 들어오네. 그쵸? 확 들어와서 제곱미터 퍼 세크로 바로 들어오네. 그죠? 이거 정리하면 이게 동점도예요. 똑같이. 제곱미터 퍼 세크. 왜? 우리는 결국 레이놀즈 넘버라는 건 물차원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전부 소거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써야지. 그렇죠? 해보면 정리하면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고 역시 동점도의 단위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면서 다 소거돼서 결국 남은 것마다 무차원수만 남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레이놀즈 넘버다. 이것이. 자, 그렇게 해서 단위를 저희가 한번 이제 봤고요. 측류와 난류의 이제 구분이 나오죠. 레이놀즈 넘버가 결국은 이 수치를 가지고 측류냐, 난류냐를 구분하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봐야죠. 아까 그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개폐밸브입니다. 개폐밸브 배관에서 자, 이렇게 열면 다시 난류가 형성되면서 점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잘라서 제가 이 부분이 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난류. 이 부분이 전이 영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임계 영역, 또 천이 영역. 세 가지 말 이상은 뭐 더 이상 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지라는 흐름은 측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레이놀즈 넘버로 지금 현재 뭐 직경 넣고 해서 다 구해보면 최종적인 무차원 수가 나오죠. 이 수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여기가 2100이고요. 여기가 4000입니다. 즉 0부터 2100까지는 측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레이놀즈 넘버가 그렇죠? 측류라고 표현하는 거고 4000 이상부터는 난류라고 표현한다. 근데 4000 이상부터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는 즉 전이 영역, 임계 영역, 천이 영역은 2101부터 3999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2100을 아래 수치라고 해서 하임계 레이놀즈 수라고 하죠. 하임계 레이놀즈 수. 자, 4000은 상임계 레이놀즈 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하임계 레이놀즈 수가 난류에서 측류로 전이되는 거냐, 측류에서 난류로 전이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하임계 레이놀즈 수 2100은 난류에서 측류로 이렇게 전이되는 겁니다. 난류에서 측류대로 전이되는 수치 2100. 자, 거꾸로 상임계는 이제 측류에서 난류로 전이되는 게 상임계 레이놀즈입니다. 화살표를 기억하셔도 되고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나오네요. 문제 보시면 하임계 레이놀즈 수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네. 자, 난류에서 측류로 전이되는 수 답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문제를 풀어드릴 때 보면 여기다 계산 문제도 풀어드리고 일반적인 문제도 풀어드리는데 일반 이론 문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반 이론 쪽 정리 절대 소홀하시면 안 되죠. 일반 이론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계산 문제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원관에 대한 레이놀즈 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자, 평균 속도 U라고 나왔고요. 밀도로 점성계수 뮤, D가 관의 대경, L이 관 길이. 뭐 레이놀즈 옳게 표현한 거 결국은 공식 찾아내란 얘기네요. 찾아내다 보면 답번이죠. 자, 관성력은 로와 자, 밀도와 유속과 직경
그 다음에 절대 점도. 그렇죠? 예, 답은 4번. 자, 레이놀즈 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분해준 척도 아니죠. 실제 유체와 이상유체를 구분하여 주는 척도도 아니고, 자,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아,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레이놀즈 수를 옳게 정의한 것은 점성력이나 관성력에 대한 게 나왔네요. 자,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그 말이 맞죠? 네. 점성력에 대한 기준이니까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가 맞습니다. 네, 기준. 자, 그 다음 의외로 레이놀즈 수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자, 잠깐만요. 거기 그 다음번 문제는 지금 이게 하나 공식을 다른 걸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안찌름이 75mm인 원관 속을 동점성 계수가 8.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물이 15cm/s로 흐르고 있다. 단위들이 막 센티미터 나오고 좀 머리가 아픕니다. 또한 안찌름 25mm인 원관 속에 동점성 계수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피마자 기름이 흐른다면 피마자 기름의 유속이 몇 미터 퍼 세크이면 두 흐름이 역학적으로 상사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결국 지금 구하라는 게 뭐죠? 피마자 기름의 유속이 몇 미터 퍼 세크냐? 그쵸? 예. 그러니까, 안찌림이 75mm짜리의 어떤 원관 속을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안찌림이 25mm인 원관 속에는 피마자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에 관해서 각각 흐르고 있을 때, 자, 피마자 기름의 유속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유속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레이놀즈 수 다음에 나온 문제니까, 레이놀즈 넘버 어떤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딱 봤을 때는. 그런 게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요소들을 적어봐야 되는 거죠. 있는 요소들. 자, 지금 나온 요소들이 뭡니까? 안찌림이 75mm, 직경이 75mm입니다. 75mm. 그 다음, 동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 뉴는 얼마? 8.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네, 제곱미터 퍼 세크. 동점성 계수 단위 맞네요. 그죠? 네. 이 단위도 센티미터로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15m per sec로 흐르고 있다. 유속 나왔네. 그죠? 유속이 15m per sec로 흐르고 있다. 15cm. 그쵸? 네, cm per sec로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안찌름이 25mm. 또 25mm짜리의 직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동점성 계수 나왔나요? 네. 동점성 계수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퍼 세크가 흐르고 있다. 그랬을 때 유속을 구하라. 써놓고 보면 확실하지죠. 써놓고 보면 미터 퍼 세크를 구하라고 했죠. 네. 항상 최종에서 원하는 답 단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써놓고 보니까 동점도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는 공식이 딱 생각나네. 그쵸? 뭐가 생각납니까? 레이놀즈 넘버는. 그쵸? 레이놀즈 넘버는 동점도 분해 직경 곱하기 유속. 그쵸? 다 나왔네. 여기 레이놀즈 넘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쵸? 이쪽은 유속을 몰라요. 그죠? 자, 이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자,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 거죠. 두 흐름이 역학적으로 상사가 되겠는가? 흐름이 역학적으로 상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상사가
닮는다는 얘기죠. 닮는다. 쉽게 얘기하면 같아지겠는가 이런 말이죠. 같아지겠는가. 뭐가 같아지겠는가? 뭐가? 이 두 개가 이렇게. 그죠? 이것을 1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2로 표현하면 이것이 같아지겠는가? 유속이 몇 미터 퍼 세크라면 서로 같아지겠는가?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우리가 공식을 전개해보면 답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눈에 보이죠. 네. 자, 무조건 일단 모르셨을 때 문제를 계속 보시고 파악을 하지 마시고 쓰시다 보면은 예, 공식도 떠오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떠오릅니다. 예, 수량은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집어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8.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죠? 직경은 지금 미터니까 미리를 미터로 바꿔주셔야죠. 그럼 얼마인가요? 크나 나눠지니까 1000이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0.075. 0.075m. 여기는 0.025m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경은 0.075m가 되고 곱하기. 자, 유속은 15cm니까 또 미터로 바꿔야죠. 미터로 바꾸면 센치와 미터는 얼마 차이? 100, 그쵸? 두 개. 그럼 0.15네요. 그쵸? 네. 0.15m per 세크. 그쵸? 이쪽 마찬가지. 동점선 계수.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직경은 0.025. 0.025m 곱하기 x 미터 per 세크. 됐죠?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서 x로 해서 다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거기 책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 그 해설 중에 이걸 이 공식을 정리를 했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u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u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동점선 계수 1에 d2에, 그죠? 동점선 계수 2에 d1에 u의 원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예, 이 꼴이 돼 있어요. 잘못됐죠? 요거 삭제 좀 해주시고. 곱하기죠, 곱하기. 자,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번 문제. 자, 다음 측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이놀드 수가 상당히 크다. 측류는 레이놀드 수가 작죠? 그쵸? 우리 2100 이하. 그쵸? 2100 이하. 작다.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이 성립한다. 뉴턴의 점성 법칙이 측류가 원칙이에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답은 유체 입자가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난류. 점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연속의 방정식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